전일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주식시장도 오랜만에 또 반등을 했습니다. 늘상 강조드리지만 이런 시장에서 매일매일 뉴스만 보고 일희일비 하다 보면 이 전체적인 큰 흐름을 놓치고 오히려 투자에 실패하게 되죠. 정말 다행히 구독자님들과 또 우리 교육받으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이 계신데, 이번 하락에 존버를 넘어서 과감하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늘리신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메일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영상 초반에는 경제의 큰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 오늘은 좀 변화를 줘보기 위해서 일단 세부적인 사항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경제의 큰 흐름과 조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다가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뭐냐, 대체 이 원자재 가격 이게 왜 떨어졌을까 하는 부분이실 거예요. 그림은 WTI 서부 텍사스유, 그러니까 국제 유가죠. 여기 보시면은 전날 거의 12%로 떨어지면서 최근에 상승한 것들을 대부분 또 되돌렸습니다. 유가만 떨어진 게 아니라 원자재 전체를 알 수 있는 이 CRB 원자재 지수를 보시면 역시나 떨어지면서 최근에 상승한 부분들을 상당수 되돌렸어요. 이유를 보기에 앞서서 꼭 여러분한테 설명드려야 될 게, 단 며칠 만에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락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불안하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 이제 프로들의 영역에 이미 들어서 있죠. 근데 꼭 이럴 때 갑자기 무슨 원자재 선물 투자하시고 눌렸구나 해서 내가 매수해야 되나 하면서 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런 시장에 개인들이 섣부르게 투자했다가는 정말로 자산이, 계좌가 눈처럼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뭐 콜 사고 풋 사고 막 자기 맘대로 생각해서 그랬다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자재 가격, 특히 유가가 급락한 이유를 한번 알아보면 가장 첫 번째 큰 이유가 뭐냐, 젤린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원하는 요구사항 있죠, 여기에 응답하면서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할 것을 어느 정도 내비쳤다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젤린스키 대통령은 전일 ABC 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할 의사가 없고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도 러시아와 타협점을 찾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뭐 어차피 당장에 나토 회원국들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가입시켜줄 생각이 없어요. 아직 그 자격 요건이 미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무릎 꿇고 빈다고 해가지고 가입시켜주지 않죠. 그리고 크렘린궁 대변인을 통해서 그 러시아가 전달했던 요구사항 있죠. 크림반도도 그렇고 돈바스 지역도 이제 독립을 승인하고 자기네 영토로 인정을 해달라,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들어줄 용의가 있으니까 합의를 해보자, 타협점을 모색해보자, 이런 내용이죠. 이런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터키에서 외무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잘하면 어느 정도 타협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이렇게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은 평상시도 아니라 전시 상황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뭐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젤린스키 대통령의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이 전달되고 러시아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전망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떨어진 거고요. 특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타협점을 찾게 된다 그러면은 러시아 경제 제재가 생각보다 빠르게 해소될 수 있고, 특히 서방 국가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원자재 문제는 특히나 더 빨리 해소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자, 두 번째 유가가 좀 떨어진 원인들을 한번 찾아보면 아랍에미리트와 이라크에서 이제 증산에 대해서 얘기한 요 가능성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주미대사는 뉴스 기사처럼 성명을 내고 자국의 원유 생산량을 늘리고 오펙 플러스의 생산량을 늘려라 이렇게 촉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이라크에서도 증산에 어느 정도 회답한 것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말을 좀 잘 바꾸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딱히 엄청나게 신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촉구한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하지만 앞서서 설명드렸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여기에 증산 가능성이 또 맞물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크게 떨어졌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이거 두 가지가 가장 크죠. 그럼 앞으로 유가는 계속 떨어지고 주식시장은 상승하는 일만 남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저를 포함해서 승질급한 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답이에요. 자, 우선 최종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정말로 합의를 하고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전부 다 완화해줘야, 다시 풀어줘야 이게 해소된 거죠. 그래야 전쟁으로 하락했던 주식시장도 다시 회복하고 급등했던 유가도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자, 여기서 그렇게 쉽게 합의가 딱 끝날 가능성이 높을까?
아니면 또 되네마네 하면서 질질 끌다가 그런 다음에 합의될 가능성이 높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 당사자인 푸틴도 몰라요. 그리고 젤린스키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서로 오고 가고 합의가 될지 안 될지 이거 모르는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공포가 거의 뭐 최절정에 달하고 미래가 아예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요 며칠 사이죠. 며칠 사이에는 최저점을 찍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소식, 지금 같은 소식들이 있는 시점에 주식시장은 다시 급반등을 해요. 그러다가 자 이거 아니다,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또 실망하는 뉴스들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또 다시 뭐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유가도 오르고 그러겠죠. 이렇게 몇 번 해결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막 반복을 하다가 그러다 결국에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시기에 저를 포함해서 승질 급한 사람들은 못 참죠. 아 이거 저점이다, 네, 이제부터는 다시 상승하겠다 싶으면 그냥 현금 있는 거 죄다 그냥 한 방에 끌어다가 몰빵을 합니다. 근데 뭐 만약 내일 또 뭐 잘 안 됐다 이렇게 실망하는 소식 나오면 아 그 개 XXX 소 XX 아 저점이라며 하면서 욕을 하죠. 네, 그러면서 잘못하면 다시 다 팔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막바지에 왔다, 요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하지만 또 전쟁 공포가 다 끝나고 어느 정도 합의가 확실해졌다 느낄 때쯤에는 주가가 너무 급등해서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계속 강조 드려왔죠. 이전 영상들에서 가장 공포스러울 때, 가장 두려울 때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서도 그때 저점이니까 그때 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럴 때 사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모두가 환호할 때 주식을 파는 게 이 주식 투자의 기본이죠. 승질 급하지 않은 분, 좀 느긋하고 이 마음 근력이 세신 분들, 이런 분들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영역입니다. 뭐 주가가 좀 떨어졌다고 크게 마음 동요 안 하고 크게 흔들리지도 않고 잘 기다리시는 분들. 근데 반대로 막 승질 급하고 마음 근력이 약해요. 멘탈이 약해서 조금만 떨어져도 걱정돼서 팔고 싶고 막 이런 분들은 일단은 내가 아직은 조금 초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뭐 잘 지켜보면서 공부하는 기회를 갖는 게 낫겠죠. 괜히 투자했다가 막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계좌 녹이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만약에 반등을 했다고 할게요, 향후에.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다시 급등세를 시작할 것이냐? 이건 아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중요한 문제들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인플레이션 우려는 사그라들었나요? 아니죠. 더 심해졌죠. 그리고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문제도 남았고, 그리고 최근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거의 모든 나라의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있죠. 이게 글로벌 소비를 약간 둔화시킬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런 요인들이죠.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가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작년보다 올해는 확실히 둔화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2022년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 이런 우려가 좀 있을 것이고요. 이게 또 역설적으로 그동안 수요가 너무 좋고 경제가 앞으로 더 좋아지니까 막 사재기도 해두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해지하려고 선물 사두고 여러가지 방편을 취해줬죠. 이것으로 인플레이션이 자극됐는데, 오히려 이런 경기 성장 속도 둔화 우려가 인플레이션을 잡아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반기로 가면서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올해 주식시장은 뭐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쭉쭉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게까지 재미가 있진 않고, 또 반등을 좀 했다가 떨어졌다가 반등 좀 했다가 떨어졌다가 상하 변동성이 좀 크다가 이제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뭐 한 4분기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상승으로 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영상을 오래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투자하는 스타일이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내가 좀 트레이딩에도 좀 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올해 상반기나 한 3분기 정도까지는 적당히 팔고 뭐 떨어지면 다시 잡는, 다시 모아가는 이런 단기 트레이딩이 좀 적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하지만 뭐 생업이 있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라면, 그런 분들이라면은 상반기부터 뭐 한 3분기 정도까지는 그냥 마음 근력 기르신다 생각하고 저점에서 담아가시는 이런 투자가 낫겠죠. 뭐 자주 설명드렸지만 저는 약 한 10년 전부터 미국 성장주 펀드에 이제 제가 금융권에서 관리해드리는 고객님들하고 투자를 해오고 있고, 특히나 이 경제 큰 사이클에서 이렇게 회복하고 성장하는 영역 내내 저는 이렇게 크게 매매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고, 실물 경제가 이게 정점을 딱 찍고 이렇게 내려간다, 이런 경제 지표들이 다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과거 역사적으로 거의 뭐 한 1년 아니면 1.5년 정도의 한 번꼴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이렇게 자잘한 하락들에서는 뭐 제가 추가 매수를 하거나 저점 매수를 하면서 장기간 투자를 하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무턱대고 계속 장기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한 기준금리가 2에서 2.5 정도 넘어설 때, 그때 제대로 된 폭락이 한번 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지난 영상들에서 경제지표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물 경기가 이렇게 둔화하고 하강하는 이런 지표들이 다수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우리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 비중을 굉장히 높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투자를 하는 거죠. 경제 지표들로 봤을 때 지금은 한 2024년쯤 그런 시기가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 금리 인상 속도도 워낙 빠르고 경제가 빠르게 변하니까 뭐 열심히 경제 지표 모니터링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뭐 중장기 투자하는 저점 매수로 대응하시고, 정말 단기 트레이딩 좀 하신다 하시는 분은 뭐 올해 상반기 그때까지는 단기 트레이딩, 오르면은 좀 팔고 떨어지면 모아가고 다시 오르면 팔고 뭐 이런 거 하시면 되겠죠. 일단 영상을 봤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꼭 있어요. 예, 왜냐면 중간에 자꾸 딴 생각을 하고 뭐 야한 생각하고 뭐 이러시는 분들. 예. 그래서 시원하게 알아들 수 있는 결론 짧게 드리면, 자, 전쟁 리스크는 거의 막바지에 도달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또 앞으로 합의가 된다 만다 하면서 주가가 좀 널뛰기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끝나는 그 뒤에 가서 보면 지금 영역대도 저점의 영역대는 맞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해소가 다 됐다, 이걸 우리 모두 알고 있을 때쯤에는 주가가 이미 너무 빨리 반등해서 그땐 또 잡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마음 끌력도 되고 스타일이 되는 사람은 이제 매수해 나가고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마는 게 낫고요. 자, 그 다음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슈, 실물 경제 속도 둔화 이슈 올해 여전하죠. 전쟁 이전부터 여전했어요. 근데 전쟁 이슈가 끝나서 반등한 구간이 지났다 하면은 결국에 이런 이슈가 다시 또 부각되면서 또 변동성이 큰 장세가 올해 내내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상반기부터 또 한 3분기 정도까지는 이런 등락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면 좋고, 저처럼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또 생업에 바쁜 분들은 그냥 중장기 투자, 마음 근력 기르고 저점에 담아가는 이런 투자, 그렇게 하면 좋겠죠. 영상 설명란에 후원 주신 분들께 제가 한 달 교육을 진행해 드렸는데 반응이 좋아서 매주 업데이트하면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 읽어보시고요. 후원 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메일 주셔서 교육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